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, 바로 일본 부동산 투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안정적인 수익률이나 낮은 금리 때문에 일본 부동산 시장, 이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잖아요. 첫 번째 자료에서도 이런 매력적인 점들을 딱 짚어주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. 하지만 또 외국인 투자자로서 언어라던가 문화, 또 법률 같은 거요. 넘어야 할 장벽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. 이것도 첫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고요. 그렇죠.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죠. 그래서 오늘 저희 분석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당신이 일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떤 핵심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두 자료 모두에서 진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. 어떤 걸까요?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.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? 아, 네, 그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혼자서 그 복잡한 현지 시장을 다 헤쳐나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자료에서도 보면요, 한 6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. 6가지나요? 네. 단순히 현지 시장 동향이나 법규, 세금 정보 제공 이런 기본적인 걸 넘어서요. 네. 법률이나 세금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걸 최소화하도록 도와주고요. 또 그 파트너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투자 기회를 찾아주기도 하고요. 아, 기회 발굴까지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요. 그러니까 건물 관리나 임대료 받는 거, 유지 보수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걸 대신해 주면서 자산 가치를 지키고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거죠. 당연히 협상이나 거래 지원도 해주고요. 또 지속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상황에 맞게 투자 전략 수정하는 것까지 도와줍니다. 와, 정말 단순히 언어 문제 해결 수준이 아니네요. 이건 투자 전 과정에 걸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일본만의 좀 독특한 시스템 얘기도 해볼게요. 두 번째 자료에서 보니까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일본 임대 시스템의 차이점을 짚어주던데요. 네, 흥미로운 부분이죠. 네, 보증회사 시스템. 이건 뭔가요? 좀 생소한데요. 아, 네. 한국은 보통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꽤 높잖아요. 그렇죠. 일본은 근데 보증금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. 대신에 이 보증회사라는 게 있어요. 네.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혹시라도 월세를 연체했을 때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6달 정도까지요. 그 임대료를 이 보증회사가 임대인,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대신 내주는 겁니다. 오, 대신 내줘요? 네. 그리고 나중에 보증회사가 임차인한테 그 돈을 청구하거나 정 안 되면 명도 절차, 그러니까 집 비우는 절차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. 아하. 투자자 입장에서는 월세 수입이 끊길 위험이 확 줄어드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. 재정적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야, 그런 시스템이 있군요. 한국이랑은 정말 다르네요. 듣자 하니 임대료를 내는 방식 자체도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? 맞습니다. 한국은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이렇게 보내잖아요. 네, 그렇죠. 일본은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요. 주로 임대관리회사에다가 월세를 냅니다. 아, 관리회사에다가 네. 그럼 이 회사가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관리 수수료나 수리비 같은 각종 비용을 제하고요. 매달 아주 상세한 보고서랑 같이 남은 금액을 임대인, 즉 당신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직접 일본에 가지 않아도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. 아, 그렇군요. 직접 관리 부담이 확 줄겠네요. 자, 그럼 파트너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. 근데 좋은 파트너는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? 이것도 두 번째 자료에서 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던데요. 네.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 자료에서도 경고하는 부분인데요. 네. 단순히 그냥 한국어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만으로 전문성이 좀 부족한 현지 교포분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회사 또나 아예 부동산 비전문가를 고르는 건 위험이 큽니다. 위험하다. 네.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업력이 검증된 전문 임대관리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. 업력이 검증된 곳. 네. 꾸준한 실적이 있는지 또 일본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하고요.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매입부터 시작해서 관리, 세무, 법률 자문까지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
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. 종합적인 서비스 능력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투자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보고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고요. 결국 첫 번째 자료에서 말했던 그 전문적인 관리 역량, 또 지속적인 컨설팅 역량, 이런 걸 실제로 갖춘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게 핵심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이 또 있다고요. 법적 환경의 차이. 네, 맞습니다. 이 법적 환경인데요. 두 번째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임대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요.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고요? 네.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연체됐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비교적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최근에 이제 한국은 임차인 보호법이 많이 강화된 추세잖아요. 그것과는 좀 대조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. 이것도 투자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 당신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죠. 그렇군요. 확실히 알아둬야 할 차이점이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일본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현지의 독특한 시스템, 그러니까 뭐 보증회사라던가 임대관리 회사 같은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게 기본이고, 네, 기본이죠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제대로 검증된 전문 파트너를 만나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딱 구축하는 거다. 단순히 그냥 좋은 물건 하나 사는 걸 넘어서 이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이다. 이런 이야기 같아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두 자료 모두 사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현지에서 당신을 제대로 지원해줄 파트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선택을 강조하고 있어요. 네. 이게 결국 낯선 법률이나 관행, 또 관리 방식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.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또 법적으로도 임대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환경이라면 과연 이런 특징들이 외국인 투자자로서 당신이 고려해야 할 일본 주거용 부동산의 종류 선택 혹은 투자 접근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